네, 안녕하세요. 제리보이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제리보이 기어 리뷰 제기리 시간입니다. 오늘 살펴볼 장비는 바로 백패킹 배낭입니다. 새로 구입한 백패킹용 배낭 제품이 있는데 한 반년 넘게 사용하면서 이 제품은 한번 제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려도 될 것 같다 싶은 제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. 바로 고사머기어에서 출시한 스칼라 38 제품인데요.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자, 바로 이 배낭입니다. 스펙부터 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배낭 가장 중요한 용량이죠. 용량은 38리터입니다. 이 본체가 30리터고 그리고 뭐 이곳 등 포켓들의 수납 공간이 약 8리터 정도 돼서 총 38리터를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. 중요한 무게가 무려 578g입니다. 600g이 넘지 않는 매우 가벼운 가방입니다. 이 배낭의 소재는 그냥 나일론에 사실 PU 코팅이 된 소재이고요. 다이니마나 그런 형태의 특수한 재질의 원단은 아닙니다. 일반적인 원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가격은 국내 출시가로 37만 8천원입니다. 참고로 미국에서는 225달러입니다. 225달러면은 한 32만원 정도 될 텐데 우리나라 리테일가가 37만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싸게 팔고 있긴 하네요. 네, 이제 기본 스펙을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이 가방에 대해서 샅샅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배낭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이 배낭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죠. 롤탑 형태의 배낭입니다. 그래서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물건을 넣고 이렇게 롤해서 이렇게 말아서 고정하는 형태입니다. 네, 아무래도 요즘에는 대부분의 백패킹 배낭들이 이 롤탑형을 사용하고 있죠. 4,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위에가 이 롤탑이 아니고 이렇게 뚜껑이 있는 형태의 배낭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안에 수납의 내용물이 얼마나 부피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부피를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롤탑형 배낭이 편합니다. 자, 이제 전면부부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전면을 보시면 일단 제일 상단에 작은 포켓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저 같은 경우 빠르게 무언가 넣고 빼야 될 것들을 넣습니다. 행동식, 캔디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작지만 조금 빠르게 빼내야 될 것들을 여기에 수납을 하고요. 이 밑으로 내려오면 전면에 큰 포켓이 있습니다. 이 포켓의 이 재질이 여기 배낭 재질과는 조금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딱 보기에도 훨씬 더 튼튼한 재질입니다. 아무래도 이 위에 있는 일반 나일론 재질은 이제 나뭇가지나 조금 가시 같은 데 닿으면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반해서 전면 포켓 부분의 재질은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그런 재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이 전면 포켓의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커 보이진 않거든요. 이 포켓의 재질의 탄성이 꽤 세요.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서 별로 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. 제가 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게 침낭인데 하경 침낭이지만 요게 한번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들어갔습니다. 네. 이 정도로 쫀쫀한데 생각보다 쭉쭉 또 늘어나서 여기에 동계형 경량 자켓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전면 상단에는 이렇게 하나 끈이 달려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이 아래 끈과 연결해가지고 등산 스틱을 여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끈이 이렇게 달려있고요. 이제 양 옆으로 가보겠습니다. 옆으로 가면은 이제 사이드 포켓이 좀 크게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면은 또 사이즈 감이 안 오시잖아요. 제가 사이즈 측정을 위한 우리 국민 물통 날진 1리터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이게 날진 1리터 물통이거든요. 넣어보면 딱 들어가죠. 날진 1리터가 딱 들어갑니다. 사실 좀 작은 소형 텐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관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포켓 위쪽에는 이렇게 끈들이 있어서 이제 스틱 같은 거를 넣었을 때 끈을 조여서 여기에 무언가 물체들을 고정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.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요? 자, 이제 뒷면입니다.
이 뒷면으로 넘어오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패드입니다. 곶사먹이어 가방들의 대부분에 들어가 있는 패드로 알고 있는데 등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이렇게 완전히 빠집니다. 그래서 요걸 빼가지고 놓고 방석으로 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고 싶다, 요런 트래킹 패드 많이 쓰시잖아요. 요런 것도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등판 떼가지고 앉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. 등받이 패드는 넣고 빼는 것도 상당히 쉽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다시 장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이 어깨끈인데, 이 어깨끈에 여기 보시면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. 근데 포켓이 달려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해요. 뭐가요? 사이즈가 애매합니다. 자, 또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국민 물통 날진 500ml짜리입니다. 이게 여기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날진 500ml 딱 들어갔습니다. 그쵸? 이게 사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저는 요거를 이제 실제 운용하면서 날진 500ml짜리를 넣고 빼는 데는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하거든요. 조금 이 포켓 사이즈가 넓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. 조금만 더 크게 해주지. 자, 그 다음에는 허리 벨트입니다. 이 허리 벨트에는 또 센스있게 이렇게 포켓을 만들어줬어요. 포켓을 만들어줬는데 어깨 패드에 있었던 포켓처럼 사이즈가 어정쩡합니다. 이 보통 허리 포켓 같은 경우는 여기에 휴대폰을 넣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 휴대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면 좋은데 제 휴대폰을 한번 넣어볼게요. 안돼. 제가 이게 쓰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15 프로 사이즈인데 보시다시피 아무리 넣어보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 허리 포켓은 휴대폰을 넣을 수는 없고 뭐 간단한 작은 물건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용도로밖에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. 조금 더 큼지막하게 넣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겉을 살펴봤으니까 그럼 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자, 배낭 안쪽의 모습입니다.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.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배낭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. 이 고리는 이제 수낭을 걸 수 있는 고리고요. 고리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수낭 호스를 뺄 수 있는 구멍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낭을 걸고 위쪽으로 호스를 빼서 요 뒤로 이렇게 호스를 완전히 밖으로 빼낸 다음에 호스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어떤 배낭들은 없는 배낭들도 있거든요. 저는 수낭을 좀 사용하는 편이어서 이런 수낭용 기능들이 있는 거가 저한테는 크게 유용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배낭의 제일 하단에 보면은 빛나는 부분이 있죠. 네, 구멍이 있더라고요.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빠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배낭은 좀 이렇게 안에 뭘 채워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놔야 예쁘잖아요. 채우겠습니다. 이제 예쁘게 잘 채워진 것 같네, 그죠? 이제 아주 빵빵하게 잘 채워졌네. 배낭이 각을 아주 제대로 잘 잡았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사용해본 후기 그리고 장점,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는 프레임이 없는 가방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BPL을 해도 10kg 언더로 좀 무게를 가지고 가는 거가 힘들더라고요. 특히 이제 촬영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kg가 넘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프레임이 없는 배낭은 배낭이 뒤틀리거나 무게를 좀 잘 받아주지 못해서 결국에 좀 어깨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저는 이 배낭을 보고서 일단 한번 사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일단 제가 수납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. 특히나 허리벨트와 어깨에 이 포켓이 있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BPL 가방인데 포켓이 많네?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지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름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을, 초겨울까지 운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.
네, 그 이유는 이 배낭의 권장 무게가 제조사에 의하면 일단 컴포트 기준으로 한 9kg, 이제 9kg 정도는 뭐 그냥 편하게 멜 수 있고, 최대로 권장하는 최고 무게가 11.3kg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12kg 정도 되는 건데 10kg가 조금 넘어도 이 배낭을 매도 문제가 없다라고 제조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만큼 프레임이 없음에도 어느 정도는 10kg가 넘는 무게까지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의미고요. 실질적으로 제가 보통 10에서 11kg, 많을 땐 12kg까지도 메고 다녔는데 그때까지도 생각보다 허리나 어깨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. 어쩌다 보니 첫 번째 장점을 자연스럽게 말했네요. 두 번째 장점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인데요. 포켓이 굉장히 많고, 그리고 그 포켓의 활용도, 사이즈가 만족스러웠습니다. 물론 몇 개는 빼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이 가방 자체의 무게겠죠. 요즘 특히나 이제 극강의 BPL을 하려면 대부분 다이니마라는 고가의 소재로 가는데, 다이니마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500g대의 매우 가벼운 초경량 가방입니다. 그래서 무게가 진짜 가볍다. 그 외에도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이 디자인도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요. 배낭 살 때도 빠질 수 없는 또 저희의 고려 요소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단점은요, 방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는 이 원단을 설명하면서 PU 코팅이 되어 있고 1500ml의 방수 성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거는 이제 요 원단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방수 성능이지 배낭 자체에 대해서는 방수가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. 왜냐면 여기에 있는 재봉선들이나 이 부분들이 전혀 심실링이 되어 있지 않고 밑에도 아예 빵꾸가 나 있고요. 완전히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이거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. 물 다 들어오는 그런 구조고요. 대신에 부슬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슬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. 생활방수는 된다.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날씨가 매우 안 좋을 때는 꼭 레인 커버를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힙벨트입니다. 힙벨트가 여기 보시면은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사실상 힙벨트를 거의 뺄 일은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클립처럼 만들어서 네, 이렇게 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. 되게 신기하죠? 네. 보통은 아예 뭐 힙벨트가 이렇게 크게 통으로 있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구조인데 요거는 이렇게 빠집니다. 뭐 귀엽네, 이렇게 있으니까. 네, 근데 이 구조가 어떤 의미에서 편한지 모르겠으나 저한테는 불편했어요. 일단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허리 쪽과 요 힙벨트를 연결하는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배낭에서 오는 무게를 이 힙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지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실제로 착용할 때도 힙벨트를 아무리 조여도 하중에 허리로 완벽하게 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끔씩 받았었거든요.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구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힙벨트 자체도 이제 엉덩이뼈 부분을 지지해주는 이 부분에 패드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이게 되게 흐물흐물거려요. 여기에 조금 패드의 보강이 있어서 이제 확 조였을 때 이제 허리, 특히 엉덩이 골반뼈에 조임이 갔을 때 조금은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탄성이 있는 소재를 좀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. 물론 이게 이제 BPL용 배낭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뭐 그래도 12kg까지는 멜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에서면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바로 사이즈입니다. 이렇게 토르소 조절이 안 되는 형태의 배낭은 뭐 적어도 뭐 한 2개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 주셨으면 선택의 폭이 좀 넓었을 것 같은데 원 사이즈로 나오는 거는 좀 아쉽더라고요. 사이즈가 하나라서 샀는데 몇 번 써보니까
사이즈가 안 맞으면 환불할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깝잖아요. 네, 특히 배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지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저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상 가급적 혹시 테스트 시착이 가능하다면 꼭 시착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. 저는 동계에는 사실 이제 이 제품은 사용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이제 방수도 좀 안 되기 때문에 눈에다가 이거 올려놓으면 여기 물 들어가거나 특히 밑에 구멍으로 눈 녹은 거 들어가면서 스며들 수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샀던 요 고사마 기어의 스칼라 38 배낭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잘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